유언자의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못하면 법적으로는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속 전문 최경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손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자필증서 유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필유언장,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공증받을 필요도 없고 혼자 조용히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편한 방식이다 보니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5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유언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전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누군가 대신 써주는 건 안 됩니다. 언뜻 보면 별거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 분쟁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주소가 빠지면 무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써놨어도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었어도 소용없습니다. 주소는 다른 곳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날짜가 없거나 불분명해도 무효입니다. 연도, 월, 일이 모두 있어야 하고요. 날짜가 없으면 유언자의 의사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고 유언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느 게 마지막 유언인지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서명만 하고 도장을 안 찍어도 무효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사인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복사본에 도장을 찍은 경우도 무효입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글씨를 너무 흘려 써서 전문가도 읽을 수 없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누군가 대신 써준 경우도 무효입니다. 자필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써야 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정확해도 본인 손으로 쓰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대법원까지 간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 A씨는 2005년 11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 자녀 간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연, 월일도 썼고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했고 성명과 날인까지 갖췄습니다. 얼핏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유언장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소란에 정확한 주소 대신에 암사동에서 라고만 적혀 있었던 겁니다. A씨가 돌아가신 후 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니 요건에 갖추지 못한 무효인 유언장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들 측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혀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특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로 아버지가 암사동에 계셨던 것도 사실이다. 1심은 무효, 2심은 유효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암사동에서는 주소가 아니라 작성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에 불과하고 다른 곳과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자를 특정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기셨죠. 그런데 주소 한 줄이 불명확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유언장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3심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자필 유언장은 간편하지만 그 요건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유언자의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인 증여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 증여란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유언의 형식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사람이 직접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효한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유언자가 직접 이건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간편하지만 내용, 연, 월일, 주소, 성명, 날인 5가지를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오늘 사례처럼 주소 한 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도 3심까지 가는 소송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작성할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혼자 작성하기 불안하시다면 전문가와 한번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